안녕하세요. 한승훈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콘테나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정현정입니다.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은요, 성이시돌 피정의 집입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이곳 성이시돌 목장을 세운 분이죠. 맥그린치 신부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자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이용규 교수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그린치 신부 기념사업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성커노먼 외방 선교회 소속이며 구막 성당 주임이고 이스라엘협회 책임자로 마이클 신부입니다. 네, 마이클 신부님 영어가 편하세요? 한국어가 편하세요? 영어 해보세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이름이 이어돈. 이어돈 신부님. 네. 이어돈 무슨 뜻이 있나요? 성 리어돈이니까 마이클 리어돈 이름이요. 네. 리어돈 성 가지고 누가 이어돈 하면 비슷한 발음. 영어 이름에서 그냥 비슷한 발음으로. 무슨 생선. 네. 돈 돼지 회 잘 먹는 돈 다 잘 먹는다고. 돼지와 이어돈에. 생선을 잘 먹는 이어돈 신부님이시군요. 네. 자, 오늘 이 성이시돌 목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오자마자 이른 아침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곳에 방문객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나요? 많은 사람 오고 목장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우유부단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는 사람 있고 센터 역사 보러 오는 사람 있고 또 특별히 이 시절 교회 안에 이 사선수기 등한 이 세미소 원숭이 동상 아주 세계적으로 유일한 성지일 겁니다. 자주 온 사람 엄청 많습니다. 네, 이렇게 성자들에게도 자유롭게 열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에게 관광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텐시폰이라고 하는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산이 이곳에서 출발을 했고 많은 수의 건축물들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방문객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방문의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어렸을 때 바닷가 해안마을에서만 자랐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쯤인가 처음으로 이시돌 목장을 오게 됐는데 저는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았어요. 굉장히 이국적이죠. 그렇죠. 예, 여기가 제주가 맞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평화로움, 그 느낌이 굉장히 좀 경이로움으로 저는 다가왔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이곳에 딱 들어오면 센터에 돼지 한 마리로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써 있어요. 이 성이시돌 목장이 돼지 한 마리부터 시작된 곳이라고 하던데요. 한꺼번에 두 가지 먼저 보셨습니다. 이 돼지, 똥돼지에서 나오는 기생충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먼저였고 두 번째 문제는 신부님께서는 이거 양동 돼지 몇 두씩 가져가게 되면은 사람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사람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했으면 어떨까. 하여튼 건강 문제, 삶 건강 문제 하나이고 네. 이런 많은 방법은 아예 삶한테 좋지 않고 두 번째는 이 같은 사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어차피 시작해야 될 때 아주 작게 할머니 암놈 데려와가지고 그것도 임신도 시키고 새끼 날 때 새로운 충류 돼지 가져왔습니다. 네. 그때 그 시작부터 해서 지금 제주하면 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신부님과 돼지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거든요. 왜 돼지였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맥킨지 신부님 하면 따라다니는 닉네임이 푸른 눈의 돼지 신부죠. 돼지 신부. 예, 네. 이제 그 배경이 아까 이제 마이클 신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신부님께서 제주로 오신 시기가 1954년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또 제주 4.3이 있었고 6.25 사변이 또 있었잖아요. 모든 정말 그걸 겪어낸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또 척박한 삶이겠어요. 가난하고 너무 삭막하고.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제주를 와가지고 처음에 목격한 그 장면이 너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이제 신부님께서 그 당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향이 아일랜드가 그 굉장히 좀 제주보다는 한 40배 정도 더 큰 섬이긴 하지만 넓은 저기 초원이 있고 목축업이 가장 주 산업, 경제적으로 좀 좋은 그런 나라이긴 한데요. 그거를 이제 제주에서도 한번 그 가능성을 열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돌 목장에서 돼지를 키우게 되었고 또 그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서 신도들한테 좀 분양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한림의 경제의 기반이 되었고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또 돼지기도 하죠. 네. 아까 우리 아이랜드 그때 경제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아이랜드 사람 그때 전쟁 없었지만은 사슴 없지만 시부님 지역에서 사람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기 오셔서 건강 많이 느끼시게 됐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은 외국 부자 나라에서 누가 와서 도와주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시부님도 여기 10년 지냈다가 아이랜드 가서 모금하면서 당신 동네에서 슬라이드쇼 주고 이런 제주도 이런 일 하고 있다고 시부님 좀 미안한 마음은 밖으로 보니까 한국 사람만큼 자기 동네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것이야. 이 기적을 하는 거는 가난한 나라에서 나눔으로써 다른 가난한 지역 도와주는 거야. 주로 외국에서 미국이나 큰 나라에서 돈만 가져 부자 왔다 아마 해주는 거 아니야. 밑바닥에서부터 또 기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조그만 돈 가지고 시민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곳 제주를 보고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요즘 경제 많이 좋아졌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시부님 젊었을 때는 외국 간 사람 돈 보내주지 않았으면 사람 살기 힘들었을 거야. 뭐 한국도 그 당시는 외국 가서 자기 가정 도와주는 사람, 특히 제주도 사람 일본 가서 돈 벌고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좋은 나라, 잘됐던 나라 이렇게 해두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예. 같은 침략의 역사도 있었고요. 또 섬이라는 나라라는 특징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온 맥그리치 신부님이 그 당시에 제주도를 보고 이곳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일랜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게 그 돼지 한 마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아까 그 1954년이 제주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주 4.3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제 소개령 때문에 중산간이라는 곳이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척박한 땅이었죠,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54년이 금종령이 해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산간이 어떤 가능성이 다시 열리는 시점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일랜드하고 굉장히 기후도 비슷했고 중산간이라고 하는 어떤 여건이 아마 맥크리치 신부님 눈에는 아마 가능성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산간의 가치를 아일랜드에서의 어떤 경험이 그런 것들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에서 가져온 그런 목축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좋은 건축 유산을 남겨줬잖아요. 네. 테시폰이라고, 네. 제주도 분들은 테시폰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텍스폰이라고, 텍스폰이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발음의 차이인가요? 아마 그 이름의 유래는 사실은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의 도시의 이름이 그 크테시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큰 궁전이 있었는데 포물선의 아치의 형태를 띈 돔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 제임스 윌러라고 하는 그 건축가가 아일랜드 분이신데 그곳을 방문을 하셔서 경험을 하시고 거기서 착안을 하셔서 테시폰이라고 하는 국법을 테시폰 헛이라는 이름으로 1942년도에 특허를 내셨고
거기서 이제 이름이 유래돼서 택시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고 제주에 이제 들어와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택스폰이라는 이름으로 제주 분들이 사용을 하셨고 나름대로 제주에서는 저희 그 맥크리치 신부님과 함께 제주 여건에 맞게 개량하시고 발전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택시폰, 택스폰 어떻게 보면 이름의 차이일 수 있지만 제주도화된 그렇죠. 택시폰 건물이 됐어요. 네. 이게 제주에 적합할 수 있었던 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특히나. 제주의 중산간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강한 바람이거든요. 이시돌 목장 이곳이 사실은 일본 예전에 그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고 이후에 굉장히 폐허로 남겨져 있던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폐허로 남겨져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한 바람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로는 사실 버티기 힘든 곳이 이곳이었거든요. 근데 택시폰은 아시다시피 유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건축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다른 공법에 비해서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적이고 튼튼한 그리고 바람에도 강한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저희는 건축에서 이제 볼트라고 해서 이렇게 터널까지 만드는 거를 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한대로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무한대로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돈사같이 작은 건물도 만들 수 있고요. 공장같이 큰 건물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금능공소처럼 어떤 성당의 집합의 공간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번에 큰 건물 지어도 기둥 필요 없었어요. 기둥 없이. 그래서 이게 안 막혀 있었어요. 마음대로 안에 마음대로 술게 수 있었어요. 네. 작은 거나 큰 거 마찬가지. 또 나무 찾기 힘들었었어요. 나무는 이 건축하기 집 지기 위해서 나무 필요하면은 이 프레임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싸게 지는 것이야. 신부는 그 당시 돈 별로 없었고 이런 돈사도 필요하고 사택 필요하고 무엇이든지 이게 아주 튼튼한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나무도 없어서 나무 없이 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주 싸게 질 수 있는 것이야. 네. 전략하게 그 당시는 우리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지을 진짜 수 있는. 중요한 네. 말씀이신데 특히 중산간은 나무가 구하기 어렵고 워낙이나 제주에서는 좋은 나무를 구하기 어려운 곳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퇴시폰이 기둥이 없고 이제 사실 껍데기가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구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에 어떤 형태를 짓든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 공간을 바꿔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퇴시폰이 이시돌 목장에서 제일 적합했던 국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는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기도 했죠. 네. 여러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애정도 가지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서 국가등록문화재가 된 것 같고요. 사실은 문화재라고 한다면은 다들 이렇게 좋은, 어마어마한, 대단한, 또 오래된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실 텐데 사실 퇴시폰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돈사로도 사용되고 창고로도 사용되고 건물의 가치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에 퇴시폰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던 것 같아요. 제주도의 중산간의 척박한 삶을 지탱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었던 그 가치가 오히려 퇴시폰에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로 작년에 7월 달에 지정이 됐고요. 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 사는 맞아요. 집에 무슨 왕이나 장군이나 이렇게 아니라고 일반 사람 진짜 노동자 사는 집에 문화재 이 삶 가치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태시폰에는 제주 사람들의 역사, 문화, 삶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이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돼지 한 마리로 시작해서 이제 양도 농가가 많아졌는데 지금도 돼지를 기르나요? 이런 이유로는 계속 이 양도 사업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 직원들 원하는 사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여기 돈서도 무료 빌려주시고 또 쌀이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일했을 때 했던 양동 사업하는 직원들 한 90 정도 됐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기 새로운 개인 사업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게 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었지만은 당시 처음부터 어떤 목장 설립하고 땅 사가지고 사업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목적은
일만 사는 자리 발치게끔 그 마지막으로 신부는 막 여기서 돼지 모여가지고 양동하게 됐는데 하여튼 여기 일하는 사람이 그 기술 배워가지고 돈도 좀 벌고 자기들 한 1980년대 독립할수있게끔 신문 생각해가지고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개인 사람 어느 목장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은 건 목장하는 것보다 쉬워요. 왜냐면 자기 내 것이라고 하니까 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 처음부터 누구 고용하는 것보다는 사람 자기 발전게 개인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 양동 조금씩 여기 앞서주고 이 주변에 돈사 많이 짓고 사업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우리 양동 가면 우리 돈 벌 수 같다. 우리 죽사 맥히 좀 리모델링 하면은 양동 조금만 하면 되잖아가. 신부님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저한테 마이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막 경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것도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처음 시작할 때 실패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업을 각자 해보거라 라면서 나눠줬고 또 주변 이제 양돈농가와 경쟁을 피했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돼지만 나눠주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돼지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교육을 시키셨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일회성으로 뭔가 돈을 나눠주고 뭔가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중산간이라고 하는 땅과 그다음에 태시폰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런 기술과 돼지를 이용해서 우리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자립 경제의 힘을 심어주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대지에 앞서서 한림 수직을 보면은 더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림 수직이 1959년에 출발을 했어요. 1959년에 출발을 했는데 신부님이 이제 54년에 오셔서 아까 이제 정말 네. 척박한 제주의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한림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제주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제주 밖으로 나가서 뭐 타 지역에 있는 뭐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본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젊은 여성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립 경제의 힘을 좀 심어주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신부님이 그때 생각이셨는데, 그래서 면양 그 당시에 한 35마리의 이제 네. 면양을 이제 사와서 그게 성인시들 목장이 만들어진 어떤 그 맞아요. 계기가 되었죠. 예. 양을 여기서 키우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양모를 가지고 그 아일랜드 수녀님들이 그 뜨개질 하는 하셨죠. 방법을 지역 여성들한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네. 그게 왜 굉장히 천연 자연적이고 그리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품질도 좋다 보니 그 가치가 굉장히 좀 입소문이 났고요.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70년대, 80년대인데 그때 일하시는 분들이 1,3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300명이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을 한 셈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힘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좀 스스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값싼 수입품들이 좀 맞아요. 들여오기도 하고 네. 중국산 양모들.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나이론도 나오고 2005년도까지 한림 수직이 운영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게 시발점으로 한림 지역 사람들의 어떤 좀 경제 활동이라든지 그런 그 메시지를 좀 갖기도 하고 힘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네. 그 수직사 직원들 대부분 총직원들 아니었습니다. 그쵸. 이 총직원 몇 명 있었지만은 나머지 푸어프로 사는 일반 농민들 농민들은 돈 살리만 안 있기 때문에 돈 계속적으로 안 나오지 않고 뭐 주사할 때 이게 팔때뭐 돈 벌 수 있고 그 중간중간 돈 필요할 때 빌려야 되니까 힘들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자기 집에서 수직 한 사람씩 시간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가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왜 인형 눈 붙이듯이 이것도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이었군요. 그래서 네. 교육시켜가지고 양털 주고 그다음 언제 준비됐을 때 와서 이 사람한테 돈 주고 팔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 한림 수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서 아기 키우다가 좀 일손이 남는다 할 때 부업으로 좀 그걸 부업으로 만들기도 하는 하고 네, 또 농가의 경제가 좀 수입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럴 때 좀 힘든 시기에 일을 해서 좀 수입을 채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기반을 줬던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전부 뜨개질을 안 하는 분들이 그렇군요. 없게 안 네. 계셨던 것 같고 사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시돌 한림 수직의 실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다가 집에서 다 이제 손수 떠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옷만 입고 예, 이제 그게 기억이 자랐던 게- 나세요? 네, 그렇던 자락도 있는데. 지인분 중에 제주도에 당시에 신혼여행 오시면 그 한림 수직의 스웨터를 사가지고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고 서울에도 그 제가 듣기로도 서울의 유명 호텔에는 네. 납품하기도 네, 하고 네, 네. 이제 명품 옷으로 잘 알려졌다. 왜 네. 혼수품으로도 네, 굉장히 혼수품으로도 인기가 좋았었죠. 있었다고. 네. 맥그리치 신부님이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제주 사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신부님께서는 가까이서 봐 오셨잖아요. 한국 제주에 오신 지 몇 년 됐죠? 처음 올 때 1978년 그때 78년? 예, 그때 수의학 졸업해가지고 아일랜드에서 몇 개월 동안 일했다가 1월 달 계약 2년 약속했는 2년 반 봉사하러 왔습니다. 이 친구 옆에 살았습니다. 뭐 양은 사장님이가 나의 직원이야. 뭐 가끔씩 인사하고 뭐 말하고 그래도 시민은 스타일은 누구 같이 왔어도 일하러 왔으면 놔두고 이 사람 알아서 하라고 계속 우리 따라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뢰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외국 봉사자 많이 왔다 갔었는데 그 사람 신뢰하고 알아서 하라고 뭐 필요하면 뭐 필요한 집에 가서 얘기하면 항상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78년에 오셨으면 맥그린치 신부님을 30년 넘게 가까이서 지켜본 거잖아요. 어떤 분이셨어요? 아마 송인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분은 항상 사이좋게 지는 거 아니야. 같이 30년 하니까. 자기 자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당신 이름 나기 위해서보다는 이들 이름 났으면은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교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성격적으로 나는 외적 정적으로 사람 잘 어울리고 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신문 반대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 책도 좋아하시고 사실 남 앞에서 말하는 거 처음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이런 성격 가지고 이런 많은 일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게 개인 사람도 많이 도와주셔서 뒤에 뭐 한다고 요즘 가끔씩 어느 회사나 교회 장학금 주면은 무슨 아이들 나와 사진 찍고 우리 돈 준다. 심히 그런 스타일 완전히 싫어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왼손 모르게 하지. 하는. 완전 네. 사람 저도 나중에 많이 알게 됐지만 지분한테 들은 얘기 아니었어요. 그분 돌아가신 후에 몇 사람 그때 나 도와주셨다. 우리 잘 모르는 사실만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분 성격 그런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서 많이 이런 큰일 뭐 사업 쪽은 마음 없어요, 신부는 사실. 어떤데 이 어떤 책 나오면 이게 사업가처럼 나오는 것이지만은 사업가네요. 사업가도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잘 되는 일이 있지만은 실패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본인도 인정하겠습니다. 실수하는 거는 무서워하지 마라. 실수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못해요. 실수했다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면은 이거 실수 아니야. 어떤 사람 잘못될까봐, 망할까봐, 실수할까봐 엄지 마비 돼버려. 시면 그냥 해보고 안 되고 뭐 양동사하고는 이 몇 번 실패하는 쪽이 있었어요. 그 안에도 뭐 여기 마지막 여기 돼지 넘겨줄 때도 한눈으로 시면 실패했다. 볼 수 있고 다른 쪽에서 그 안에 성공했다. 원래는 목적대로 됐으니까 시면 그런 눈으로 모든 일 보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테시폰도 사실은 만드는 게 쉽다고는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님이 건축적인 베이스나 지식이 이제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증언에 의하면 직접 도면을 그리시고 디자인을 하셨대요. 뭐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그래도 되게 그런 도전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자세를 이렇게 평소에 가지고 계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테시폰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의 테시폰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1970년대까지도 테시폰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디자인을 또 변형하셨었던 거를 최근에 또 저희가 또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뭐 살아보니 단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네, 있을 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낸 거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할 수는 있는데 그 실패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모래나 좋은 모래를 못 살 경우에는 내구성이 이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비도 셀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증언에 의하면 집안에서 우산을 쓰시고 계셨던 분이시대요. 비가 세서. 그래서 초창기에는 하얗고 예쁜 테시폰들이 사진에 찍혀 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검은색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폭시라고 하는 방수 재료를 도포를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맥크린치 신부님이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배우셨을 리도 없으시고 그 당시에 그런 상상력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겹의 외피로 돼 있는 테시폰을 70년대에 개량을 해서 또 개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패를 일단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고 실패를 했을 때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런 자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낸 그 바탕이 바로 그 성직자로서의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념사업회를 시작을 할 때도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조명받을 일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념사업회 방향이 그래서 신부님의 어떤 그런 정신을 계승을 하고 이어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로 인해서 이제 얻어들이는 그런 모든 수익을 복지 요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자라고 그렇게 또 방향에 맞춰져서 신부님하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가기도 했거든요.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맥그린치 신부님이 이곳 제주도를 위해서 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들이 아주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분의 이런 이 업적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산 중에 하나씩 한 가지씩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주 위대한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이상 저희가 곁에 계시지 않아서 아쉽지만 다행히 이제 그분들의 기억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신부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그 테시폰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아쉽지 않냐고 여쭤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맥크린치 신부님이 아쉽지 않다고. 저는 아쉬울 것 같은데 아쉬울 것 왜 같으시죠? 아쉽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사라지면서 자립이 되고 제주에 있는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테시폰이 저도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본인 입장에서 테시폰을 만드실 때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을 해서 영구적으로 이것들이 오랫동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 쓸 만큼만 쓰고 사라져도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만큼 더 그렇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제주도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테시폰이 사실은 그렇게 내구성이 강하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불안전함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테시폰이 지금 사라지는 거를 방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보존할 건 보존해야 되고요. 유산으로 남기고. 그렇죠. 네. 또 그래서 보존과 그다음에 계승 그것들을 어떻게 잘 남기느냐가 맥크린치 신부님의 정신을 건축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잘 유산으로 잘 남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한림수직의 어떤 그 시간을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양도 산업을 보면서 정말 그 지역의 자립의 힘을 키워줬다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그게 큰 업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원래 4월 23일이 손정아지 4주년이 네. 되는 날이기도 한데 제가 그 일주기 추모식 때
4월은 제비꽃이 피는 날로 해서 신부님에 대한 추모시를 제가 낭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이제 피정의 길 가보면 4월에 제비꽃이 정말 잔잔하게 굉장히 많이 피었는데 항상 그 꽃을 보면 신부님 생각이 나요. 신부님이 이제 잔잔하게 퍼뜨린 지역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뭐 그런 것들이 그 제비꽃을 보면서 신부님을 닮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이호돈 신부님이 생각하는 맥그니치 신부의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분 마음 보이지 않는 거. 이 그 정신. 이거 먼저는 이게 표현하기 힘들. 그 신부님 마음은 여기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도 목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옛날 일 잘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거 무엇인가? 또 우리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야. 그냥 물질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이 건물도 자체 예뻐. 그 디자인 아주 대단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건물 통해서 삶을 도움을 받았는지. 신부는 이런 마음, 무엇을 돕기 위해서 쓰는가, 그런 정신, 그런 마음, 제일 중요한 것이야. 어떻게 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잘 지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 맥그린치 신부님도 한 마리의 돼지로 이 제주도 사람들을 이롭게 했던 그 정신, 그 기적의 힘, 그 마음을 오늘 잘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테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